안녕하십니까, 백평입니다. 아, 혼자 보기에는 좀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. 사실 최근에 윤석열이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,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쪽팔릴 거다, 뭐 이런 발언, 막말이죠. 그냥 뭐 베트남이나 저기 캄보디아나 이런 아프리카나 뭐 이런 대통령이 아니라 초 슈퍼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, 또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미국을 향해서, 그 대통령을 향해서 쪽팔릴 거다, 쪽팔리면서 어떡하냐, 이 말을 하는, 열등감에 쩔어 있는 비굴한 외교의 상징이 되어버린 윤석열.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강대국, 초슈퍼 강대국, 또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새끼라고 표현하는 새끼들. 야, 한미동맹 파괴의 주범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, 또 제가 생각해도 대통령으로서 기본 자질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우리가 산다. 네.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2의 IMF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 경제도 비굴해지고 있고, 외교도 비굴해지고 있고, 네. 그리고 또 이 총리의 무능함은 윤석열의 무능함을 그대로 닮았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, 제가 가만히 처음에는 윤석열 그 발언에 초점 맞추고 봤는데, 영상을 가만히 그걸 보니까 표정이 너무 비굴한 거야. 표정이 굉장히 비굴해요.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 이제, 지금 이 화면 말고, 지금 이 화면은 지지율 상관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잖아요. 네? 그러니까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5년 임기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, 제가 TBS 며칠 전 올라온 그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을 보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. 제가 그 탄핵 집회 그 시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전에.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에요. 이 검찰 공화국이 어떤 존재입니까? 철밥통 공무원 공화국이잖아요. 전에 제가 사법개혁 국민운동이라고 해서 시청자들로부터 이제 약간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, 그게 한 30몇만 원 될 거예요.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220명한테, 220명인가? 네. 더 아마 250명인가? 그 사람들한테 사법 개혁 이 방안을 한번 쐈잖아요. 그렇죠? 근적이 있는데, 그때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법부도 각급 법원장만큼은 국민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. 그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, 사법부와 국민의 이 괴리감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사법부 법원장들이 사실 선출직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지금은 거의 공무원처럼 돼 있기 때문에, 자, 검찰총장 출신, 즉 철밥통 검찰 출신의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? 이게 아예 국민들을 신경을 안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지지율 같은 거는 개나 줘버려가 되는 거예요. 왜 그럴까? 지지율을 왜 개나 줘버려가 될까? 지지율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. 국민들이 막 대한민국 공무원을 막 욕하고 개 진상을 피워도 공무원들은 그 다음날 출근합니다. 왜? 시간 때우고 자리 지키면 월급 나오잖아요. 그리고 시간의 수당도 잘 나오고 있고, 심지어는 검찰 같은 경우는 특활비가 나오는데요. 네, 철밥통. 아무리 막 몇십만 명 국민들이 검찰청 앞에 가서 데모를 해도, 시위를 해도 검사들은 꼼짝 안 합니다. 왜? 그 안에 그냥
겨울에는 따뜻해, 여름에는 시원해. 그 안에서 그냥 띵까띵까 하면 돈 나오는데, 윤석열 하는 거 보면은 딱 그 모습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비굴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느냐?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. 대통령한테 욕먹어도 내가 직접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잘리지 않는다. 사법고시도 마찬가지죠. 하다 보면은 합격할 거야. 그래서 9번째 붙는. 그게 왜 그러느냐?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버티기의 달인이라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왜 사임하지 않느냐? 간단합니다, 여러분. 내가 직접 자기 힘으로 사임하지 않는 한 잘릴 일이 없는 거예요. 대통령으로서 계속 가는 겁니다. 그럼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릴 수 있어요. 뭐 전용기도 탈 수 있고, 여행 가고 싶을 때는 그냥 엄청난 환대를 받고 엄청난 세금을 쓰면서 여행 다닐 수 있죠. 지금은 거의 막 1,000억 가까운 돈 들여서 집 짓고 있죠. 그리고 측근들, 지지자들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외주 줘서 돈 벌게 해줄 수 있지. 또 밑에 사람들 알아서 또 지금 야금야금 해먹고 있을 거예요, 아마.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생각하면 딱히 저라도 그만두지는 않겠습니다. 왜? 양심이 없기 때문에. 제가 만약 양심이 없는 인간이라면 저는 대통령을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. 행정관료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거라는 어떤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, 검증이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도 계획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사법제도 개혁안에 각급 법원장까지는 반드시 국민투표로 뽑아야 된다. 그러지 않으면 이 반쪽짜리 민주주의다. 그건 아마 영원할 것이고, 사법부가 국민투표제라는 심판을 받지 않는 이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. 라는 겁니다.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뭐냐? 첫 번째, 각급 법원장 국민투표제 실시하지 않은 상황과,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.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. 왜? 당장 굶어 죽으니까.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아주 비굴한 외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, 그 사람이 평생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. 박근혜 박근혜 때 막 탄압받을 때 이 사람 버텨냈단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 비굴한 미생과 같은 그런. 그래서 듣는 깨시민들 기분 나쁘겠지만 당장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, 제가 전에 방송했던 것처럼 저는 진짜 유시민 전 장관이 이날 방송을 저는 너무나 감명 깊게 시청했어요. 왜 그냐? 어쩌면 나랑 저렇게 생각이 똑같을까? 제가 전에 그 방송할 때도 그 민주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시민이다라는 말씀드린 바가 있었거든요. 참 저랑 이 사상적인 면에서 너무나 생각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재밌는 거는 저는 진보는 아니란 말이에요.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어쩜 이렇게 잘 맞을까? 당연하지. 저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하는 말 들어보면 참 좋아요. 너무. 야, 어쩜 저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? 이 유시민 전 장관도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. 뭔가 사건이 큰 거 하나 딱 없으면 탄핵시키기도 어렵다. 끌어내기도 어렵다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암울하잖아요.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 지지율이 정말로 막 한 자리로 떨어지고요. 정말 많은 국민들이,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잖아요. 그러면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. 지지율 가지고도 끌어낼 수 있어요.
충분히.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 내릴지는 또 다른 그거 하나 이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슈가 되겠지만 아마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확연하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. 그 명확한 환경만 문서화할 수 있다면 그러면 탄핵 한번 진행해 볼 만합니다. 네. 진행해 볼 만해요. 물론 이제 그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뭔가 법률의 위반이라든가 이런 명확한 범죄, 대통령이 연관된 범죄로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해요. 그렇지만 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는 그런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탄핵소추안 발의 한번 해볼 수 있고 법리적으로 한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. 다만 그거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요. 굉장히 법리에 밝아야 돼요. 저도 법을 공부했지만 이 공무원 탄핵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명백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지만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직장에 적용이 되고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.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. 이거를 좀 민주당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직접 사실 세력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총대를 메고 뭐 이거를 한번 법적으로 한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잖아요. 제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구독자가 막 10,000명, 20,000명, 30,000명 그렇게 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딱히 뭐 기대는 안 되고 있는데 구독자가 한 100만 이상 딱 되는 그 조직을 가진 유튜버라면 한 번 정도는 이거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. 아주 가치가 높다. 네. 제가 만약에 어디서 집회를 한다, 무슨 뭐 어떤 시민단체를 만든다 했을 때 참여하는 인원이 막 10,000명, 20,000 명 정도 되잖아요. 저는 이거 합니다. 그러면 전 이거 해요.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달라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하고 좀 제가 약간 결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좀 약간 독특하다고 하나? 근데 조직이 큰 분들은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이거 해내면은 진짜 스타 되는 거예요.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를 현격하게 기대할 수 없는 근거를 만들어낸다면 네,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있어요. 얘는 어차피 꼭두가시기 때문에 지가 뭐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깔 수가 없습니다. 뭐 한계 있어야 깔 수가 있지. 하지만 너무 안 하면 그거는 사유가 될 수 있어요. 너무 안 하는 것도 트집 잡을 수 있어요. 대신 좀 똑똑하게 그 소장을 작성을 해야 돼요. 또 하나는 변수가 있습니다. 김건희. 그러니까 천공하고 김건희, 윤석열 이 세 개를 묶은 이거는 더 탐사 같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시민 언론 더 탐사 이런 데서 천공, 윤석열, 김건희 이 세 개를 확실하게 묶을 수 있는 그것만 딱 찾아내시잖아요. 그러면은 얘는 끌어낼 수 있어요.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김건희가 써준 거 대통령이 읽는다?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죠. 왜? 그거는 청와대 대통령실 내부에 누군가가 찔러줘야 이게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청와대 근무하는 윤석열의 최측근 중에 한 명만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포섭하면 윤석열 끌어낼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고요.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. 누구만 할 수 있느냐? 현직 국회의원만 가능하고요.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력이 굉장히 높은 분, 두루두루 접근할 수 있는 사람, 네. 민주당이 해줘야 될 수 있는 일이죠, 이건.
가능합니다, 여러분. 가능해요. 그러면.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, 또 그런 마음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, 저는. 그래서 윤석열의 이 비굴한 외교는 왜 나타났을까?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얼마나 표정이 비굴합니까? 비굴한 외교의 얼굴의 상징이 된 윤석열 외교. 저 표정 보세요. 지금 저 표정을 보세요. 얼마나 비굴합니까? 그러니까 전날 비속어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지가 생각해도 너무 비굴하거든. 그러니까 바이든도 쪽팔릴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자기 자신이 아마 되게 초라하게, 저 표정 보면은 되게 비굴하고 초라해요. 평생을 비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과 따위는 신경 안 쓴다. 지지율을 신경 안 쓴 이유는요,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고, 공무원이 원래 공무원은 철밥통이잖아요. 그랬던 이유고, 그래 앞으로도 아마 신경 안 쓸 거예요. 참 아쉬운 거는 참 그 점이에요. 지금도 보면은 이제 탄핵 집회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건데, 포인트가 좀 없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 뭐 열받네, 뭐 단순하게 윤석열 까는 그 집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32%, 저는 32%가 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리 지금 뭐 20% 좀 20%대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언제든지 다시 32%로,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윤석열 지지율은 항상 32%가 바닥이지, 20몇 퍼센트 지금 순간 떨어진 거는 순간이에요. 그건 금방 다시 올라옵니다.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요거 시즌 지나면, 욕설 요거 지나면 다시 또 30%로 올라갈 거예요. 이게 진영 선동 정치의 부작용인데,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무너지지 않는 40%대 지지율, 그게 이 보수파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거든요. 32%는 항상 유지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지율이 1%대로 떨어지는 그 순간은 그래서 오지 않을 것 같고요. 아마 김건희, 천공, 윤석열 이거 발표가 내도 20 몇 퍼센트 한 자릿수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, 절대로. 왜 그러냐면 제가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윤석열이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태풍 때도 대통령의 이 대처 능력이 문제가 됐잖아요. 근데도 이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이랑 수준이 똑같아요. 생각이 똑같고 생활의 방식이 똑같고 생존 방식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을 얘들은 이 동병상린,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 이렇게 느낍니다. 그래서 윤석열이 뭘 잘못하면 왜 용서가 바로 되냐면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, 32%가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로는 윤석열을 끌어낼 수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. 예를 들면은 범죄를 저지른 국민, 또 범죄자의 심리를 가진 국민이 30%라 치면은, 그 범죄자 출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, 네, 계속 지지하죠. 왜? 나랑 똑같은 인간이니까. 네. 그래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에는 30% 정도는 최소한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굴한 얼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, 사실 이게 3시간짜리 방송입니다, 원래는. 근데 워낙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떠들다 보니까 참 그렇게 됐네요.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. 다음번에 또 시간 되면 그때 또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